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어제 나스닥은 1.36% 그리고 S&P 500은 1.12% 반등하면서 테슬라 또한 2.6%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썸네일이나 영상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루하루 단위로 주가가 오른다, 하락한다를 맞추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테슬라의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그 외 지표들은 이러이러한 상태이니 언제 제대로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지금 주가는 저렴하며 확률적으로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지, 오늘 하락합니다, 오늘 상승합니다, 이런 부분을 맞추기 위한 영상은 아닌 것입니다. 테슬라는 제가 바라본 키 서포트인 265달러에서 270달러의 구간까지 결국 이렇게 내려갔다가 1차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며칠 뒤에 다시 하락해 있을지 혹은 상승했을진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지금 주가와 펀더멘탈의 괴리감을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악재들을 주가가 다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악재가 더 나오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만약 과거에인 여기 24년 4분기의 실적이 약하게 나온 것처럼 25년 1분기의 실적이 또 약하게 나온다면은 그것은 추가적인 악재이고요. 당연히 여기 지금의 위치가 바닥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이미 하향 조정이 된 컨센 대비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가이던스 또한 어떻게 발표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25년 1분기의 실적과 그 다음 분기인 가이던스마저 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더 떨어질 것이므로 당연히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주식이 약 2.6% 정도 상승한 지금 펀더멘탈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저도 모르지만 지금의 펀더멘탈을 파악해서 상승할 여지가 더 높은지 하락할 여지가 더 높은지를 보는 것 뿐인데요. 지금까지 하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게마 스퀴즈입니다만, 멤버십 분들께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글에서 가장 최신 데이터와 함께 오늘 아침 공유를 드렸고요. 이미 영상으로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 다음에 공유를 드리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2.6% 상승하면서 279를 갱신하고 있지만 이것을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가총액은 여기 이렇게 64.92배에 평가되어 거래가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테슬라는 지난 6년에 걸쳐서 약 이렇게 73배에 거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64배라는 이 멀티플은 평균 6년 멀티플 대비해서는 저평가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25년 12월 달의 실적을 미뤄 봤을 때 약 16.84%가 선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25년 12월 달의 실적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추가로 약 17%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만약 앞으로 실적이 좋다면 시장이 테슬라의 실적을 26년 12월까지 선반영하기로 해서 42%까지도 업사이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제가 주식을 최대한 저렴하게 사려고 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본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야만 합니다. 다음 실적인 25년 1분기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컨센 대비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저도 모르고요. 만약 실적이 좋다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전체적인 성장률이 4%, 22%, 20%가 아니라 더 낮은 수치로 하락하면서 고평가 저평가의 기준을 가늠하는 이 파란 색깔 선이 더 내려오게 되면서 여기 저평가가 적정주가 혹은 고평가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밸류에이션 분석을 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제가 대응하는 이유는 단순히 저렴 가격에 사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기업이 매 분기마다 어떠한 실적 그리고 성장률을 보여줄지는 기업의 경영진에 따라 달려있지만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리스크 관리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펀더멘탈의 변화를 매번 관찰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12월 18일 준비하자라는 분석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480달러를 갱신했을 때 상승 방향인 콜옵션 게마 스퀴즈가 터져서 올라간 것이고요. 콜옵션 프리미엄이 이렇게 75%하는
전고점에 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언제 게마스키즈가 이렇게 풀리면서 주가가 하락해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500 이상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추매를 하지 않음으로써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한 것이고요. 1월 30일 24년 4분기 실적이 나온 뒤에 25년 1분기와 2분기의 컨센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준 여기 리스크는 알아두자의 레포트에서도 리스크의 관리를 통해서 보수적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리스크가 갑자기 또 생기지 않는다는 선에서 주가에서 리스크를 전부 다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한 알 수 있고요. 그럼 그것을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이전에 조금은 좋지 않은 타이밍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집필해온 책이 출간되었기에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책의 이름은 미국 주식 투자 공식으로 첫 번째 책은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책의 경우는 방법론을 치중해서 집필한 책으로 어떻게 기업의 펀더멘탈을 가늠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기업이 저렴한지 비싼지를 분석하며 그것 외적으로 매크로 지표를 읽는 방법부터 채권 입찰 결과 읽는 방법, 수익률 곡선, 유동성, 환율 분석 방법, 제가 보는 차트 패턴, 그리고 수급의 방향까지 모두 익히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해서 테슬라, 배당투자, 그리고 그것 외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들까지 집약적으로 분석을 드려놨는데요. 책에 집필해놓은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꾸준히 해왔기에 좋은 기회에 매번 테슬라를 투자해온 만큼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신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는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혹여라도 책을 읽으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혹은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추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관심 있으시다면 여기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떠한 리스크가 있고 어떻게 시장이 반영이 되었는지를 보겠는데요. 가장 최근 테슬라의 주식에 하방률을 가하고 있는 이슈들은 1월과 2월 테슬라의 출고량이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 독일의 경우에는 76%, 중국의 경우에는 49%와 같이 약해졌고 일론 머스크의 지나친 정치적 색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냥 특정 나라에서만 출고량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유럽 모든 국가에서 출고량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치적 행보가 싫어서 차가 팔리지 않는 것이었다면 특정 나라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출고량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테슬라의 모델 Y가 모델 Y 주니퍼로 바뀌는 과정에서 판매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더 맞다고 판단이 되며 그 기간 동안 다른 전기차들의 성장률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3월달을 시작으로 주니퍼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다면 데이터는 훨씬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악재가 실제로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또한 확인해 보겠는데요. 빨간색은 25년 2분기 단기 순이익 컨센서스이고 파란색은 주가로 두 개의 지표가 방향적으로 수렴해서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주가가 악재를 다 반영하고 사실 출고량이 정말 나아질지는 되어봐야 아는 상태인 만큼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라서 게마스키즈를 더 걸어서 더 반영시킨 상태인데요. 빨간색 지표가 더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계속 과매도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루빨리 불확실성이 풀린다면 다시 주가인 남색은 상승 쪽으로 수렴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의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증시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운데 중국이 드디어 엄청난 부양책을 어제를 시작으로 펼치기 시작했고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의 목표치 2%를 언급하면서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있음을 인정하였고 돈을 풀어서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빠져나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로 하였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를 압박하려고 하나 반대로 중국은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의 부양책이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밤 신사학개미의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테슬라 미드나잇 업데이트에서 자세히 분석을 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과매수일 때는 조심하고 과매도일 때는 적어도 제가 왜 대응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계속 업데이트 드리면서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조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